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한번 모셔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자, 이제 장이 한 1분 정도 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상가는 나오고 있죠? 네, 지금 현재 코스피는 한 6포인트 상승한 2,449포인트에 상승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닥 역시 그 상승입니다. 근데 상승폭은 코스닥은 좀 제한적입니다. 한 1포인트 정도 올라서 738포인트에서 출발할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미국이 좀 빠지긴 했지만 국내 증시는 오늘 그 예상으로는 좀 좋은 출발을 보일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이제 호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0.3%, 하이닉스가 한 1.7% 정도 강세 출발할 걸로 좀 보이는데 반도체 출발이 좀 좋은 것 같아서 오늘 좀 증시에는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하이닉스가 1% 상승한 걸로 일단 시초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 출발을 해줬고 네이버는 한 마이너스 0.2% 정도 하락 출발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0.6%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일단 좋은 출발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1.2%, LG디스플레이가 1.3% 정도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또 원자력 관련주죠. 두산에너빌리티도 한 1% 내외로 상승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반도체 기업인 한미반도체가 2%, 또 요새 편의점 회사들 주가 좋은데 BJF 리테일이 2% 이상 주가 오르고 있고, 또 건설주인 DLENC, 또 어제 이제 현대로템도 MOU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추가로 한 1% 정도 더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조금 이제 빠지는 기업들은 한온 시스템이 한 마이너스 1.7% 정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수소 관련주인 듀산퓨어셀이 한 1.6%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NC소프트가 1.6% 정도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S윈드가 이제 어제까지 좀 괜찮았는데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5% 정도 네. 하락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오늘 뭐 이렇게 특별하게 호재 악재가 있는 기업들이 좀 많지는 않아서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이 움직이는 게 상승도 제한, 하락도 좀 제한적이고, 그나마 오늘 이제 강세 보이는 것 중에서는 하이닉스가 한 3%, 오, DL, 빠졌죠. DLENC가 3%, 이 두 개가 좀 특징적으로 좀 강하게 오르고, 나머지 기업들은 거의 뭐 부합권 내에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일단 반도체 강세로 한 7포인트 올라서 0.29%. 그러네요. 삼성전자도 거의 62,000원 선 회복하려고 그러네요. 네, 반도체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2,449포인트 좀 기록한 상황이고, 상승과 하락 종목이 뭐 거의 비슷합니다. 한 350개 정도 되고요. 코스닥은 1포인트 올라서 0.15%. 그래서 738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 뭐 비슷합니다. 상승이 657, 하락이 611개 정도로 뭐 양시장 모두 다 좀 보합권 내에서 그 견조한 모습이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에선 대부시스터즈가 한 2% 올랐고요. 또 덕산 네오룩스가 한 2%, 두산 테스나가 2%, 반도체하고 OLED 쪽이 일단 출발이 네. 좀 괜찮고요. 또 안트로젠이나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바이오도 일부 반등 나오고, 어제 반도체가 상당히 좀 안 좋았는데 오늘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페스가 1.8% 정도, 원익 IPS가 1.9% 올랐고, 매드팩토가 1.6%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바이오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반도체 코스닥에서. 바이오. 예, 코스닥에서는 이 두 개 업종이 좀 전반적으로 상승률 상위에 포진을 해 있습니다. 반면에 좀 빠지는 기업은 위메이드가 한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니아가 한 1.7%, 그리고 JYP 엔터가 1.6% 정도. 요 정도 좀 빠지는데, 위믹스는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위믹스가 이제 그 아직 결론은 안 났고, 뭐 이제 그 유의 종목인가요? 그 관련해 가지고 일주일인가 2주일 정도 더 이제 기간을 주고, 아마 근데 결론은 날 것 같더라고요. 예, 어떻게 할지는 조만간 좀 결론이 날 것 투자 같습니다. 유의 종목 일주일 재연장이 또 네. 됐군요. 그래서 야, 근데 지금 미국 쪽엔 심각한 모양이던데. 코인? 네. 네. 거의 거래소가 이제 파산하니까 거기에 또 맞습니다. 대출 서비스 해준대, 뭐 에스코로 하는데, 뭐 이런 데들이 연달아서 그냥 네. 그 FTX인가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아, 이제 거기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부대 서비스들을 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네. 네? 대출도 해주고 네네네. 뭐 또
보관, 뭐 행정 업무 이런 데들이 다 문제가 되나 봐요. 자, 하여튼 코인 시장 우리나라도 뭐 굉장히 좀 얼어붙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코스닥은 반도체 바이오가 좀 강세 보이면서 좀 좋은 모습이지만 엔터주하고 일부 좀 게임주가 조금 밀리면서 좀 이제 보합권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일단 오늘은 좀 사고 있습니다. 177억 정도. 어제 대량 매도를 아침부터 했는데 오늘은 177억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229억 정도 외국인이 팔고 있고 또 반대로 기관은 코스피는 팔고 코스닥은 좀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과 기관이 좀 정반대 흐름이고 외국인은 사실 어제 뭐 하이닉스라든가 반도체를 좀 많이 팔았는데 오늘은 전기전자를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한 300억 정도. 그래서 아마 저 하이닉스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 좀 하이닉스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기관들은 반대로 전기전자를 또 많이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로는 히토류 관련주가 오늘 조금 강세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 회사들도 물론 이제 위메이드나 이런 기업들은 좀 약하긴 한데 오늘 보니까 뭐 중소 게임주들은 또 강하네요. 그래서 뭐 액토즈 소프트라든가 드래곤플라이, M게임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소형 기업들 있죠. 이쪽이 좀 오늘은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드래곤 플라이가 예전에 한번 투자하셨던 거죠? 그럼요. 예. 아, 짭짤했지. 그게 그 저 모바일에서 이렇게 그 용 날아가면서 그거죠? 그 갤러 같은 게임. 드래곤플라이가 팔이란 뜻이에요. 응? 파리. 잠자리 아니에요? 아 잠자리인가? 아 잠자리구나. 네. 형님. 아는 게 없어. 네. 네, 플라이는 팔이죠. 네. 맞아. 잠자리. 네. 아, 투자까지 하셨다면서 어떻게 그래? 투자 회수하면 다 잊어버려. 아, 그렇습니다. 바로 잊어버립니다. 깔끔하게 잃어버리셨네. 아니 반납을 해야지 들어오지. 네. 꽉 차 있어갖고 아, 하나 맞습니다. 나가야 하나 들어와. 아, 비워야 또 채울 수 있는 그럼. 거니까요. 네. 자, 중소형 게임주들이 괜찮은 것 같다. 뭐 이게 롱투코리아라든가 이게 약간 이제 중국 기반 회사로 좀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 중국에서 좀 게임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뀌었잖아요. 약간 발언이 그 영향도 좀 일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설 대표주도 오늘 대부분 좀 상승하고 있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뭐 소환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는데 아무튼 이제 협상 가능성이 또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다시 좀 젤렌도 올라가고 너무 있습니다. 무리할 필요 없어. 지금 내가 볼 때 여기서 또 자기 또 영웅됐다고 여기서 더 무리하다 보면 또 네. 헛발질 항상 하네. 네, 항상 그래. 헛발질 나오거든. 그래, 그래. 이런 정도에서 싹 마무리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국부가 될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여기서 더 욕심을 부려서 무리하다가는 또 서방이 또 젤렌 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프다. 네. 그죠? 안 그래도 지금 그 폴란드로 떨어진 미사일도 거의 뭐 지금 현재까지 나온 아니, 걸로 우크라이나가 잘못 쏜 거라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고 네. 있는데 네, 대공 예. 대공 미사일이래요. 괜한 또 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네. 아까 그리고 그 드래곤플라이는 용팔이 용팔이. 용팔이네요. 그러고 용팔이. 보니까. 네. 그래. 드래곤 플라이. 아, 어렸을 때 용팔이 분들께 또 당했던 기억이 좀 있어서. 당했어? 아, 그럼요. 거의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용팔이한테 몰래. 용팔이는 저 정치 깡패들 아니야? 아니 그거 말고 그 용산에 예, 전자상가 용산에. 쪽에서 아. 이렇게 저 고등학생들 등치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예, 웃어. 그래서 이제 그 미니 카세트 그거랑 이제 컴퓨터. 네, 그런 거. 용산? 용산. 용산 저기 전자상가? 전자상가 네. 그때 나는 평생 한번 그런 거 안 당한 것 같아. 안 가셨으니까 거기 가면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중고차도 혹시 안 당해 보셨어요? 전혀. 아, 그래요? 나는 저 찔러야 피도 한 번 안 나올 것 같이 생겼나 봐. 그런 애들이 접근 금지야. 중고차를 별로 안 가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첫 번째 사는 중고차 샀지. 어디서 하셨어요? 동네 카센터에서. 카센터? 카센터에서 중고차를 팔아요? 카센터에서 동네 파는 카센터 아저씨하고 좀 친했거든. 그랬더니 차 한 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래? 야, 근데 진짜 누유가 돼가지고 그때 현대 소나타였는데 누유 돼가지고 아, 그때 또 한 400만 원인가 산 것 같은데. 소나타 뭐 EF?
EF 전이지. EF 전에 GL 소나타 골드 뭐- 뭐 이런 건가요? 아니 그냥 소나타인데 음. 동네 아저씨라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기름이 계속 새요? 계속 세 그래가지고 꺼시고 고쳐 주시겠지. 그 3개월 정도까지만 고쳐주고 아, 안 되더라고. 알겠어요. 저는 이제 워낙 그 중고차를 많이 사갖고 뭐 장안, 평인이, 인천, 엠파크, 뭐 부천 하여튼 별군데를 다녀다녔거든요. 수원 뭐 이런데 와 정말 나 솔직히 차를 별로 사본 적이 없어. 아 그래요? 네. 아, 그때 저는 중고차 첫 차 딱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차를 몰아가지고 저는 이게 중고차 자꾸 사는 게 재밌어요. 중고차 샀다 팔다 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많이 다녔는데 이렇게 낭비할 시간이 아니죠 지금. 자 그리고 좀- 네, 계속 말씀드리면 좋은데 네. 상이 네, 오늘 뭐 시장 분위기 나쁘지 괜찮고요. 않은데? 예. 그리고 콘텐츠 기업들 드라마 제작사도 오늘 주가 흐름 굉장히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건설 기계 또 메타버스 업종들도 오늘 뭐 좋은 모습들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이 좀 약했는데 오늘은 일단 다시 삼성 SDI 좀 반등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 관련주도 이제 애플에서 이제 대규모 채용한다 팍스콘 이 정조 공장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좀 주가 오르다 보니까 아이폰 관련 기업들도 주가가 좀 강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IT 대표 기업들이 대부분 좀 상승하는데 특히 오늘 뭐 LG 디스플레이도 한 2.7% 오르면서 지수 상승에는 좀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주도 좋은데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거의 한 4% 가까이 급등하면서 철강주도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좋은 분위기 이어지는데 다만 이제 오늘 좀 빠지는 거는 그 이제 UAM이죠. 예,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도 최근에 좀 이 사우디 관련해서 좀 주가 흐름들이 괜찮았는데 오늘 조금 좀 빠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관련주들 좀 빠지고 있고 조선주들도 약간 좀 조선주에서는 HJ 중공업만 좀 빠지고 있고 섹터 전체는 좀 빠지는데 그래도 기업들은 대부분 조금씩은 좀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대표주도 약간 혼조세입니다. 네이버는 오르고 뭐 카카오는 좀 빠지고 방어주인 음식료는 조금 빠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몇몇 기업들 좀 제외하면 대부분 다 강세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퍼센테이지 이 차이만 있지. 그래서 고르게 좀 반등하는 좀 좋은 흐름이 오늘 오전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수보다는 좀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이게 사우디 관련이죠 히림 같은 데가 맞나요? 그렇죠. 예. 좀 많이 한미 빠지네요. 한미 글로벌, 코론 글로벌, 네, 히림 맞습니다. 이런 거. 예. 5% 넘게. 어제부터 좀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어제. 위메이드 맥스도 한 3% 넘게. 예. 이게 이제 위믹스 관련된 위믹스에 당연하죠. 되죠. 네. 자 그러면 리포트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그 신한투자증권의 그 박형우 최대현 연구원님이 이제 DDR5가 아마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제 보고서고요. 인텔이 이제 계속 좀 연기를 했지만 어쨌든 사파이어 래피즈라는 이제 서버용 CPU가 내년 1월 10일로 일단 확정을 했습니다. 날짜를. 그래서 전방 반도체 업체들의 양산 준비가 이미 좀 시작이 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품질 테스트가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공급사를 좀 조만간 확정을 지을 것 같고 반도체 재고 조정으로 좀 주문이 감소한 이 기판 기업들도 DDR5는 지금 주문 증가 동향이 뚜렷하다고 좀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DDR5 모멘텀은 좀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다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DDR5가 예전에 출시 초기에는 DDR4보다 100% 이상 비쌌거든요. 2배 정도. 근데 그게 지금은 가격 차가 이제 29%까지. 어떤 사이트 같은 데는 이제 특판으로 하기 때문에 네. 뭐 10%까지 줄어든 데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줄면 또 이게 수요 탄력성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판매량이 좀 늘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 PC가 판매가 줄어도 아마 DDR5는 조금 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DDR5는 DDR4랑 다르게 이 모듈 안에 여러 가지 반도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온도 센서, 뭐 전력 관리 반도체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단가 자체가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부품사 입장에서는 또 판매 단가 상승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DDR 수의 부품주 여기 뭐 기업들은 좀 소개가 돼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 이쪽도 한번 주목을 해보자는 네.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화투자증권의 그 김소혜 유영설 연구원님이 일단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인터넷 게임, 뭐 광고 이 세 개 업종에 대한 내년 전망을 좀 썼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인터넷 같은 경우 올해 뭐 너무 안 좋았죠. 여러 가지 이슈들, 뭐 광고 수요도 좀 부진했고 거기다가 고정비도 많이 늘어난 데다가 또 자회사 상장 이슈. 또 네이버는 적자 기업인 포시마크 인수 이게 좀 약간 악재로 받아들여졌고 그렇게 뭐 탓하지 않다는데 포시마크. 응? 포시마크가 예. 아, 그러니까 좀 2조 원 주고 살 가치가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죠 사실. 그래서 이제 인수한 날 주가가 좀 안 좋았잖아요. 사실. 많이 안 좋았죠 그날. 예. 그래서 이제 적자 기업인 포시마크 인수 또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 사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이슈들이 자꾸 나와서 뭐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올해는 너무 안 좋았는데 다만 이제 내년에는 그래도 매출 성장이 네이버가 18% 카카오가 한 15% 늘 걸로 일단 보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성장도 성장인데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비용을 잘 줄이느냐 이게 좀 관건이다라고 좀 언급을 해줬고 아마 내년 2분기부터는 비용은 좀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가 비용 절감 효과가 좀 가장 클 걸로 예상을 해서 내년엔 아마 카카오가 26% 영업이익이 증가할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 업종은 일단은 이제 콘솔 게임이 다음 달에 나오거든요.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크래프톤이 아마 출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온라인 모바일 위주에서 이제 콘솔 게임 쪽으로 약간 이제 방향을 좀 선회하는데 다만 콘솔 시장이 좀 마진이 낮고 또 경쟁 강도가 좀 워낙 높고 우리나라가 또 여기에 이제 새로 진입하기 때문에 그럼 콘솔 사야 돼요? 콘솔 게임 하려면? 사야죠. 게임기를 사야죠. 게임기 사야죠. 당연한 거 아니 콘솔을 야, 이거 무슨 질문이야? 콘솔 게임을 하려면 콘솔을 사야 되느냐? 아니 사야죠. 야, 아니, 아 근데 그거 살까? 짜장면을 먹으려면 짜장면을 사야 되나요? 그게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없어서 못 팔았죠. 그랬어요? 워낙 그 또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플레이스테이션 5 처음 나왔을 때는 난리 이제, 났죠, 그거. 이제 웃돈 주고 샀어요. 한 2배 정도. 콘솔 기계를? 없어. 예, 그러니까 40 한 50만 원짜리가 80만 원에 팔렸죠. 애들 저 사줘야 되는데 못 구하니까 어. 그 뭐 당근 뭐 중고나라 이런 데서 막 웃돈 주고 사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네요 어떤지는. 지금 뭐 이제 네, 어느 한참 풀렸겠죠. 좀 뭐. 그랬던 예. 거지. 콘솔을 게임을 하려면 콘솔을 사야 되냐 여러분 이게 발상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뭐 이러는 거 너무 의심 없이 생각하지 마시고 가만 있어봐. 콘솔을 사야 되나 이런 의심하는 생각 이런 습관이 아니, 아주 그런 좋은 겁니다. 생각했지. 뭐 내장형이 이런 거 다운로드 받아 살 수 있고 뭐. 아니 하다못해 뭐 손 누르는 이 버튼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기계는 뭐예요? 있어야 되는 네. 걸로 알고 있어요. 있어야죠, 형님. 네. 물론 이제 콘솔도 좀 작아진 것도 있고요. 네. 예를 들면 그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는 딱 그 큰 스마트폰 내지는 약간 태블릿 좀 미니 태블릿 정도 크기거든요. 네, 그 정도, 그래요? 그 정도 사이즈. 아니 우리 상상에 이렇게 막 이렇게 큰 거 막 테레비 밑에 그 옛날로 지금 비디오 네. 겜보이 플레이어, 같은 거요. 비디오 플레이어 있잖아. 왜. 아, 그럴만 했거든. 진짜. 네. 네. 위가 좀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네, 좀 모양이 위가 좀 괜찮지. 위. 아 위로 컨트롤 해봤어? 위권투는 안 해봤어요. 나 우리 딸내미랑 미국에서 위 컨트롤 엄청 했대. 아 재밌어요 이거? 위탁구 해봤어? 위는 위탁구? 응. 위 이거 자꾸 탁구 치면 돼. 아 그래 재밌어요. 위탁구. 그런 건 애들이랑 하기 좋겠네요, 그죠? 그럼 권투 많이 하다 싸웠지. 아, 결국 눈물 나고 아빠들은 이게 적당하게 져주질 않다고 보면 그 아빠들은 자기가 꼭 이겨야 돼. 그래서 딸이랑 야 좋습니다. 예. 또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게임 업종도 이제 콘솔 쪽으로 나오는데 이제 성과 여부는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다만 어쨌든 이제 내년도 이익 추정치가 또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게임 업종은 일단 좀 보수적으로 보지만 좀 대용사 위주로 좀 보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 업종 같은 경우는 예산 축소 현상이 당분간 발생하니까 광고도 좀 사실 좋진 않죠. 그리고 넷플릭스 이번에 광고 그 도입했지만 평들이 이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아, 이게 또 그래요? 광고 또 길고 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새로운
시장은 좀 만들어졌는데 이 광고주들 예산 축소 현상이 좀 나오기 때문에 좀 디지털 사업을 하는 그런 좀 광고 회사 위주로 좀 보자는 그러니까 그쪽 비중 늘려가는 회사 위주로 보자는 콘솔 의견인 것 없어도 같습니다. 된다는데. 씨. 응? 콘솔 없어도 된대. 클라우드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 선수들 진짜. 아니 그거는 그 예를 들면 스팀 같은 거 있잖아요. 스팀. 아세요? 모르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모르면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모바일로도 콘솔 게임 한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콘솔 게임을 이제 모바일 그러니까 클라우드화 시켜 갖고 이제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디바이스들에서 할 수 있게 만들긴 했죠. 근데 콘솔 게임이라는 거 자체가 네. 그 콘솔 갖고 하는 게임인데 말에 자신감이 조금씩 떨어져 간다. 근데 그게 있어요. 엑스박스도 저도 이제 봤는데 네. 엑스박스 PC용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 근데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음. 이제 게임이 좀 적죠. 콘솔로만 해야 되는 게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작 게임들 같은 경우 있잖아. 그래서 BTV에서 좀 민철의 콘솔 차별화는 게임 돼 있어요. 가능합니다. 컴퓨터로 돼 있고 연결 가능하고 뭐 스틱은 뭘로 할 거야? 조이스틱은 마우스로 안 되겠어? 무슨 아니 마우스로 저 장풍 쏠 수 있어요? 오류겐 할 수 있어요? 조이스틱만 사면 되지 그러면. 자, 네. 여러분 조이스틱은 쓴다는 거죠. 조이스틱은. 조이스틱은 쓴다. 그래. 예. 그 우따따 뚜겐 이거 하려면 이거 문질러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 베이스는 콘솔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하여튼 구독자 없으면은 나는 날 막 속여 먹어. 우리 시청자들 없으면 몇 번 속을 뻔했어. 둘이서 합심해가지고 아유 그것도 몰라요. 그럼 내가 네. 속여 먹지 마. 알겠습니다. 고재미가 또 쏠쏠한데. 자 리포트 또 있을까요? 왜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주 전망했는데 요즘에 조선주들이 좀 부진하지만 그래도 NH의 정현승 연구원이 이번에 새로 썼는데 내년도 그래도 이제 우려하는 만큼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수주 금액은 당연히 이제 올해보단 좀 줄겠지만 2018년, 19년 이상은 상회할 것 같고 이 수주 잔고는 오히려 늘어날 것 같다. 왜냐하면 성과가 좀 많이 올라가서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조선주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좀 긍정적인 입장인 것 같고 다만 이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사실 현대중공업이나 미포조선을 탑픽으로 꼽는데 이분은 대우조선해양을 좀 탑픽으로 좀 꼽은 게 한조양은 어디 갔어? 여기 이 보고서에는 이제 한국조선해양은 안 썼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누구라고요? 지주사라서 아마 안 쓴 거. 누구라고요? 그 정현승 연구원님입니다. 정현승 연구원. NH투자증권. NH 앞에 요 바로 옆 건물이죠 우리. 그렇지. 예. 점심에 한 번씩 봅시다. 뭐 안 좋아서 안 쓴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순수 그것만 쓴 거야. 지주사라서 아마 좀 안 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코스피가 2,461 그리고 코스닥이 742. 그러니까. 약간 아까보다 상승폭 정도 좋아졌어요. 올라오고 네, 있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5G 장비 쪽 괜찮고요. 항상 금요일 아침마다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정도면 만족한다니까. 금요일 날 네. 큰 욕심 없는 사람들. 2-3% 폭등하고 그런 것까지는 안 바래. 그냥 뭐 한 가도 1%. 좋지만. 그렇지. 네. 1% 정도. 그래도 해피하잖아 이렇게. 네. 응? 아 이거 뭐 거의 다 빨간색인데 네, 지금. 그러니까. 네. 5G 장비 나쁘지 않고요. 네. 이 정도면 뭐 저도 됐습니다. 야, 근데 지난주도 있잖아. 네. 금요일 날 무려 있잖아. 3.37%가 올랐다. 에이 그렇게까지는 안 바라죠 저도. 그러니까. 네. 금요일에 근데 그리고 내가 또 지난주 금요일은 또 네. 0.83% 오르고 야, 금요일 날 성적이 좋네. 네, 요즘에 좋네요. 그걸 하셔야 돼요 형님. 하락장에서는요 네. 금요일이 제일 안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승장이 되면요 금요일 상승폭이 제일 좋아요. 왜? 일리 있다. 주말에 더 오를까 더 빠질까 무슨 악재 생길까 무슨 호재 생길까 이게 상승장과 하락장의 차이라는 겁니다. 네. 맞아. 자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는 겁니다 형님. 내 이게 뭐- 상승장에는 내가 아침에 산다니까 그래서. 아 그래요? 아 오후에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팔 때는 아침에 팔고 아, 하락장에서는 저녁에 사요. 예. 오후 3시쯤. 아 이렇게 지혜를 나누는 겁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내가 딱 얘기해주면 내가 강연장 가서 그 얘기하잖아. 그럼 되게 좋아하셔. 꿀팁 하나 드릴게요. 상승장에는 아침에 삽니다. 네.
자, 이제 요 정도 하고요. 아, 주말에 또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드디어 시청자분들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다들 준비하셨죠? 마음의 준비. 아, 우리 염소환 이사님 그건 못 오시죠? 이사님은 전 저기 지방으로 갑니다. 어디가 뭐 부산인가요? 광주. 광주 광주? 한번 가시고. 아, 고향? 광주로. 고향 쪽으로? 고향에 가까운 쪽으로 네, 한번 다음, 가시고. 그렇군요. 그럼 하여튼 우리 마스터로서 우리 염이사님 모시도록 하고요. 그러면 염이사님 보내드리고 저희 그 3프로 전국 투어 광고 잠깐 볼까요? 광고 한번 하죠. 네. 네. 자, 우리 염이사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3프로 TV의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2022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정말 많이 힘들으셨죠? 저도 한 명의 투자자로서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경제방송 3프로 TV의 진행자로서 정말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힘든 마음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 아이고 무슨 일입니까 이게? 아 오늘 말 맞으면 큰일 났네. 어떻게? 아니 이거 어떡하죠 이거? 아니 뭐 왜 이러는 거예요? 와한 6, 70이 그냥 보통입니다 지금 계좌에 마이너스. How can I do for you? 아니 어떻게 이거?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서울만 가느냐? 아닙니다.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다 찾아갑니다. 저희 3프로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일들 또 하고 싶은 이야기 많으실 텐데요. 다 가져오시면 저희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스터 분들 함께 내려갑니다. 2023년 투자 잘하는 법 궁금하시죠? 다 물어보시면 역시 해결되실 겁니다. 저희가 또 빈손으로 내려가느냐? 아닙니다. 작은 선물 준비해놨으니까요. 꼭 선물도 받아가시고 자세한 일정과 신청 방법은 3프로TV 앱을 확인하세요. 본 행사는 팁방과 함께합니다.